안녕하세요. 이슈로 시간입니다. 요즘 정준현 씨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뭐 클럽에서 네,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네, 뭐 카톡방에다가 네.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렸다는 거잖아요.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. 네, 예, 그래서 지금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예, 수사를 하고 있죠. 아, 그렇습니까? 음란물을 유포하면은 죄가 되는 거죠? 그렇죠. 당연히 제가 되겠죠. 네, 그럼 이거는 어떤 죄인가요? 이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네.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제 약칭법이죠. 네.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보면 네,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그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휴대폰 카메라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걸 그 촬영 대상자라고 해야겠죠. 그 찍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게 14조 1항이고요. 2항은 이제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타인에게 반포한다거나 복제, 전송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다시 또 이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죠. 그것도 이제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뭐 그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항과 2항 둘 다 지금 해당되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촬영한 행위 하나 그리고 촬영한 동영상을 그 타에다가 반포한 행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을 것 같고 그 뭐 최초에 촬영하는데 상호 간에 동의했더라도 유포 당시에 유포 자체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니까요. 그렇군요. 그 14조 위반 혐의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14조 3항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좀 더 중하게 처벌돼요. 그래서 왜 어떤 성인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동영상을 이제 올리면은 돈을 준다거나 이런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올렸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. 그렇군요.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보니까 뭐 5년 이하, 3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가요? 단순히 초범이라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. 일단은 피해자와의 뭐 합의라던가 그다음에 그 상황 죄질을 봐야겠죠.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유포를 하고 또 이게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유포를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. 그렇습니까? 그러면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 유포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TV에 나오는 거를 내가 다시 찍어가지고 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뭐 출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뭐 음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? 현재 이제 법 규정으로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. 작년 12월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도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전부 다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게 12월 개정 전에는 촬영물 배포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작년 8월에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피고인이 그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그 화면을 캡처를 한 건 아니고 그 동작을 이제 정지시켜 놓고 그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. 이제 컴퓨터에다 띄워놓고
그거를 이제 메시지로 보냈어요. 메시지 보내서 올라갔었는데 법 조항에 그 당시에는 이제 촬영물 배포에 대해서만 네. 처벌하도록 돼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1, 2심은 전부 다 유죄가 나왔었는데 네. 대법원에서 이거는 촬영물 자체가 아니니까 네.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까? 판결이 나왔었죠. 그게 재밌었던 건 네. 이 사건의 피고인이 여자고 네. 그 피해자가 남자였어요. 그러니까 네. 그 피해자의 아내한테 네. 그 성관계를 했던 여자가 네. 아마 이게 동영상 자체를 캡처하는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. 그 중에 휴대폰으로 그 컴퓨터 모니터를 촬영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. 그래요? 네네. 캡처를 잘 할 줄 몰랐나 보죠? 예. 네. 아마 화면을 캡처했다면 촬영물 중에 일부니까 바로 그 법 개정되기 전에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을 거고 1, 2심에서는 당연히 촬영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 거겠죠. 네.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봐야 된다 해가지고 네.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. 법이 최근에 바뀐 거네요. 예, 최근에 바뀌었죠. 그 해당 그 대법원 판례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랬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성폭력 처벌법에 관련해서 이게 뭐 유포하는 것도 어쨌든 성폭력에 해당하는 거네요. 그렇죠? 음란물 유포도.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. 신종 성폭력이다.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성폭력이니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희롱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. 성희롱은 조금 달라요. 그래요? 예. 성희롱은 이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인 성희롱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. 네. 육체적인 성희롱. 네. 그다음에 또 언어에 의한 성희롱. 네.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이라는 게 있어요. 시각적 성희롱 있는데 육체적 성희롱은 뭐 회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. 네, 뭐 불필요한 접촉, 불필요한 접촉, 자꾸 만지고 이런 것도 육체적 성희롱이고 언어적인 거는 이제 음담 패설 같은 거겠죠. 그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데 뭐 하는 건 언어적 성희롱이고. 시각적이 생각났네요. 뭐 바바리맨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처벌하는 조항을 보면 시각적 성희롱은 공연 음란죄라고 해가지고 음란죄. 그래서 형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. 오래전부터 있었고 바바리맨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잖아요. 사실 전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좀 보기가 어렵죠. 언어적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에 조항이 있죠. 뭐 통신매체 등에 대한 조항도 있고 한데 보통은 이제 특히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전화 상담원들 있잖아요. 상담원들 상대로 해서 전화해서 이렇게 뭐 성희롱을 하는 경우죠. 그런 것들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육체적 성희롱은 이제 전통적인 뭐 그 성희롱의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서 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고,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이제 형법상으로 제재하는 것 말고 공무원 뭐 법상에서 뭐 양성 갑자기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직장에서의 남녀 이제 양성 평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거에서 이 직장 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뭐 파면이라던가 뭐 이런 행정제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. 그래서 단순한 그냥 폭행 협박이 들어가지 않은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런 언어적인 뭐 언어 말로 한다던가 문자를 보낸다던가 뭐 사진은 그림 같은 거를 우편으로 보낸다던가 뭐 그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조각물 이런 것들을 뭐 보낸다던가 하면 그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해서 이게 성폭력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고요. 그냥 단순 이제 추행 그러면은 추행도 강제 추행이 있고 추행이 있어요. 그냥 추행. 그냥 추행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. 강제는 막 뭔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억지로 반항을 하는데 할 것 같고 그냥 추행은 막 은근슬쩍 할 것 같아요. 뭔가 뭐 그냥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훅
네. 가슴을 만지고 왔다던가 엉덩이를 만지고 왔다던가 이런 추행이죠. 네. 추행인데 이런 경우에 뭐 그냥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너무 제가 약한 것 같고 기존의 형법상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참 처벌하기 난감한 게 있었는데 네. 성폭력 처벌법상에 이제 다수가 이용하는 네. 이 지하철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이제 처벌하도록 조항을 두었죠. 네, 그런 게 있었고 네.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화장실이라던가 여자 화장실, 네. 목욕탕, 네. 탈의실, 아니면 모유수유실, 예, 이런 곳에 이제 몰래 훔쳐보려고 들어간다거나, 네. 아니면은 뭐 촬영을 목적으로 해서 갔지만 촬영하기 전에 잡히거나, 뭐 이런 경우들이 주로 있었는데,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서 그런 성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죠. 그렇군요. 두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그 식당에 식당 여자 화장실에 이제 뭐 보려고 간 건지 아니면 촬영을 하려고 간 건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단계에서 붙잡혔거든요. 붙잡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중 화장실, 공중 화장실이나 했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그렇게 붙잡혔으면 처벌을 했을 텐데 이 식당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은 아니거든요. 그거는 잘 모르시고 계시죠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일 수는 있겠지만 식당 화장실이라는 곳이 사실상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공중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법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뭐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특히 뭐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그런 게 공중 화장실이죠.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이제 무죄 선고 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,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하여튼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경우에 처벌한다. 그렇게 됐군요. 둔 것이죠. 네, 기사를 좀 봤더니 승리의 성매매 알선건이 있었잖아요. 그것보다 이번에 정준영 씨의 이 동영상 유포가 더 중한 죄라고 하는 것 같던데 사실인가요? 그 단순히 성매매 알선은 이제 처벌하는 법이 다르죠. 그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피해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. 그 법률에서 성매매 알선을 금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현재까지 나타난 혐의로는 단순히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이제 징역이에요. 법정형이. 그래서 현재까지는 카메라 등 이용에 관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 촬영은 5년 이하니까 법정형으로는 그 정준영 씨가 더 높지 않느냐 그런 건데 현재 그 가수 승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그 버닝썬의 운영 과정에서 이제 마약이 유통됐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마약 유통 과정에 얼마나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사실 마약을 현재 그 클럽에서 사용됐다는 거는 이게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. 뭐 물론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냥 본인이 마약만 맞으면 뭐 상관없다고 하면 이제 소위 물뽕이라는 걸 했다는 것이 그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느냐. 그것도 수사 과정에 크게 놓일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물뽕을 예를 들어서 물뽕을 이용해서 어떤 그 여성을 강간했다. 강간했다고 하면은 그 죄명이 이제 강간 상해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유력하게 되는 게 지금 사실 그 어떤 그런 마약류를 섭취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해 위험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상해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강간상해에 상당히 유력한
혐의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 네. 강간상해 같은 경우는 형법상 굉장히 큰 죄거든요.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. 커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어떤 뭐 연관성이 있을지 또 뭐 확인 수사 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죠. 예. 네. 그런 전체적인 것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정준현 씨의 뭐 음란물 유포와 승리 씨의 이런 이건 뭐죠?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매매 알선 현재까지는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만 나온 건가요? 뭐 언론에 나온 것까지는 그런데 글쎄요, 참 쉽지 않은 문제죠. 게다가 이제 뇌물 공여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굉장히 단순하게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 버닝썬 사태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. 버닝썬이 이게 좀 문제가 상당히 큰가 보네요. 이걸로 파급적으로 다른 사건들까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